6.13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지난 13일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 대전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전 유성구청장과 자유한국당 박태우 한국외대 초빙 교수, 바른정당 남충희 대전시당 위원장 등 3명이 등록을 마쳤고,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엔 민주당 복귀왕 전 아산시장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바른미래당 김용필 충남도 의원 등 3명이 먼저 이름을 올렸다. 교육감 예비후보는 대전시와 충남도에서 각각 1명씩, 세종시는 3명이 첫날 등록을 마쳤다.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5월 공식 선거운동 전까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명함 배부, 어깨띠나 표지물 사용, 전화 선거운동 등 일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가장 요즘에 문제되는 것이 가짜뉴스입니다. 어떤 누구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6.13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치러져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데다 향후 국정운영의 주도권 쟁탈전 무대란 정치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여야가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시도의원 및 기초단체장과 부의원 등의 예비후보 등록이, 4월 1일부터는 군수 및 군의원 등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될 예정. 하지만 국회의 선거구 획정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지방선거 일정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시점은 지난해 12월 13일이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가 여러 차례 무산된 것. 6.13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은 광역의원 선거구와 광역의원 정수, 그리고 기초의원 총정수다. 시와 군,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의원을 뜻하는 기초의원, 지방자치의 핵심 구성원이지만 사실상 기초의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는 높은 편이 아니다. 초의원이라고 하면은 좀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조차도 잘 모르고 그냥 단지 동네 유지였던 분들이 나가서 하는 거구나. 시의원이나 구청장이나 이렇게 하기 위한 절차인 것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특히 대전에서 기초의회가 과연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초의원들한테 시민들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방자치의 근간은 그 기초의회부터 시작하는데 기초의회를 없애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이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기초의회 무용론은 지역 정치인들에게도 넘어야 할 오랜 과제. 기초의회가 하는 일이 없다,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시민들도 계신데 원인이 하나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의 제도도 문제고 제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선거를 대하는 시민들 그리고 정치를 대하는 시민들도 좀 시민들의 무관심이 사실은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주민들이 이제 우리 기초의원들을 뭐 그동안 불신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걸 좀 개선하고 만회하려면 첫 번째로 이제 의원들 그 자질을 좀 향상해야 되겠고요. 그 또 주민의 대표로서 그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현장에 답이 있듯이 현장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기초의회는 기초단체인 시나 군, 자치구의 행정을 감시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기관으로 시민을 대리하는 대의기관이다. 우리나라 지방의회 역사에서 기초의회는 어떤 역할을 해왔을까? 기초의원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모은 세금을 어쨌든 이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기도 하고 지역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일들을 구의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고 그리고 광역단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제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큰 일들은 국가에 제안하기도 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지역의 의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 결정을 시가 수용하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나 보건이나 환경 예산들을 다른 어떤 예산보다 먼저 반영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천 방안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역 정가에선 대전의 기초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돼 왔다. 특히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유성구에 구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데다 대전 지역 기초의원 정수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 현재 대전 지역 기초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총 63명으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중 울산 다음으로 기초의원 정수가 적고 인구가 대전보다 적은 광주보다도 5명이 적은 상황이다. 표의 등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의 주민들의 한 표의 영향력은 63명의 의원을 뽑는 데 반해서 광주광역시의 주민의 한 표의 영향력은 68명을 뽑기 때문에 표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를 계산해도 대전이 약 23,900여 명인데 반해 대구와 부산은 각각 21,500여 명과 19,400여 명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의 경우 구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전국 최고 수준인 31,600여 명. 지난달 대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4차례 회의와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선거구 획정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제 법에서 정해진 그 규정에 따라서 기초의회의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가에 대한 인구와 동비례 기준을 마련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각 기초의회별로 인원수를 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치구별 의원수 배분 기준인 인구수 대 행정동 수 비율은 60대 40으로 정해졌고 한정된 의원 정수에 따라 대전시 2개 자치구의 의원 수가 변화될 전망이다. 즉 유성구 의원은 1명이 늘어나고 대덕구 의원은 1명이 감소하게 되는 것. 6대 4냐, 7대 3이냐, 인구수하고 행정 동비율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어느 한 지역을 줄이지 않고는 늘어난 유성구의 인원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게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덕구가 이걸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있을 거다. 의원 수가 9명에서 8명으로 감소될 위기에 처하자 대덕구 의회는 지난달 26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조속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전 지역 기초의회 총 의석수를 늘려달라는 것. 지방 자치가 김대중 정부 이후 물꼬를 터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역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최소 9명으로서 그 정수는 맞춰줘야지만이 되는 그 부분을 갖다 요구적인 부분으로 촉구 결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시군구 의원이 63명으로 5명이나 68명 광주보다 적은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인 괴리감에 의한 우리 대전 시민이 안아야 되는 박탈감, 이걸 해소 차원에서 거기에 준하게 맞춰달라고 하는 요구적인 부분으로. 대덕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의회가 9명밖에 안 돼요. 9명이 의원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3명 하면은 위원회 위원 한두 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 주민의 대표를 제대로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9명 정도의 최소한의 의회 성원들을 인정을 해주면서 늘어난 지역의 인구 대표성을 보장을 해주려면 대전 지역의 기초의회 의석수를 늘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대전 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 얼마나 문제의식이나 책임감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의원 수가 한 명 늘어나는 유성구 의회 역시 대전시 전체 기초의원 정수가 늘어야 한다는 입장은 마찬가지다. 1인 1표 원칙인 그 표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구수 기준을 많이 강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볼 때는 당연히 우리 광역시 전체 기초의원 정수가 늘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그 공감을 하고 있어요. 기초의원들이 이제 그런 문제점을 심각히 받아들여서 증언하기 위한 그 어떤 뭐 구체적인 액션을 취한 건 없어요. 다만 작년 연말인가 그때 의장단회에서 한번 거론한 걸 그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저희들도 반성을 좀 해야 되겠죠. 대전광역시 의원 총수를 늘리는 것. 현재로선 국회만의 권한이다. 기초의회 선거구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사실은 할 수가 없고 법에 이미 다 결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것들만 정하는 거라 사실 권한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뭐 정원 문제도 법에서 이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획정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논의할 수가 없죠. 논의 대상이 아니죠, 아예. 지금 뭐 광역의원, 시도의원 선거구나 또는 지방의원 정수를 국회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건 중앙집권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방선거라면 뭐 그 지방의원의 숫자부터 해서 선거구 또 선거 방식도 각 지역별로 사실 자율성을 가지고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는 각 지역별로 알아서 그 지역에서 알아서 선거 제도도 정하고 뭐 지방의원 숫자도 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광역의회나 기초의회는 국회의원 선거구보다 인구 편차를 더 낮추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구가 2대 1이니까 기초나 광역은 1.5대 1 수준으로 더 인구 편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전이 한 70석 정도로 늘어나요. 그런데 그것을 대전 시민들이나 시의회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바꾸려면 공직선거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건 결국은 국회의원들의 몫이라는 거죠. 기초의회는 지방 분권, 지방자치를 상징한다 볼 수 있는데 이 선거구나 의원 정수 결정 권한은 모두 국회에 있군요. 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신설 여부가 또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죠. 네,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지만 사실상 거대 양당이 지역의원의 대다수를 양분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과 대전에서도 4인 선거구제 도입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정한 지방 분권을 위한 길은 무엇인지 4인 선거구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5명의 유력 후보자는 모두 지방 분권과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포함한 헌법 개정을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최근 세종시를 찾아 국가 균형 발전 의지를 강력하게 재천명한 문재인 대통령. 분권과 포용,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체가 되어 균형 발전을 이끌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이 살고 싶은 3터, 쉼터, 1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개헌안 마련을 지시했다. 헌법과 선거제도를 묶어 논의하는 국회 헌법개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즉 헌정특위의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이달까지 국회 논의를 기다려보겠다는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입장을 파기한 것.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는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 개헌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헌법자문특위는 토론회와 여론조사, 4차례 회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보고할 예정으로 3월 20일 안으로 대통령 개헌 발의라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공개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개헌과 함께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대가 열리길 기대하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 그리고 인권의 확대를 하는 개헌, 이게 좀 핵심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항목들을 개헌 안에서 나열하지 않더라도 다 열어두고 나머지는 세부 법률들은 차차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당들이 어쨌든 지방선거와 개헌을 연동시킬 것을 사실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들은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무엇보다 주민들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기초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방자치제가 사실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의회가 가장 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기초의회를 바라볼 때는 크게 정치적인 무게를 두지 않고 있었죠.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중앙 업무를 지역으로 계속해서 내려보내주는, 이양해주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그게 아마 6.5 대 3.5 뭐 이렇게까지 지방에 그 권한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헌법자문특위 인선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대표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론자로 꼽히는 하 대표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선이란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선거제도 개혁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일종의 지역구에서 1등 해야 되는 선거제도다 보니까 사표라는 게 선거 때마다 대량으로 발생하고, 그리고 한 표의 가치가 동등하게 지급되지 않고, 특히 이제 2, 3, 4등 후보나 소수 정당을 찍은 표는 다 무가치한 가치가 없는 표가 되는 표의 등가성이 깨지는 문제가 심각해서 저희는 이제 그런 선거제도를 각 정당이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받는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로 바꾸자. 비례연대 민주주의에 따르면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공정한 의석 배분과 다양한 목소리 반영, 정책의 질 향상과 지역구도 완화에 있다. 전문가들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지금은 진입장벽이라고 해서 비례대표제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이 5% 이상이나 당선자 1인을 내지 못하면, 지역구에서 당선자 1인을 내지 못하면 비례의석을 갖지 못하죠.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3%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는 비례의석을 배분한다라고 했을 때, 국회를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전국 단위에서 3% 이상 득표를 한 정당은 국회에도 3%만큼의 의석을 배정받게 되는 거죠. 일단 뭐 시민단체들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든 지방의회든 다 도입하자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그게 지금 당장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쉽지 않다면 일단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회, 시군구의회부터 2인 선거구를 없애고 4인으로 해서 최소한 4등까지 당선이 되면 그러면 사표도 줄어들고 유권자들도 좀 더 다양한 선택의 폭을 가질 수 있으니까. 지난 1일 비례연대 민주주의 등 서울 지역 풀뿌리 단체 연대기구인 정치개혁 서울행동은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전국 1,034개 기초의원 선거구 중 2인 선거구 비율은 59.2%, 38%는 3인 선거구고 4인 선거구는 2.8%에 불과하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결과 광역의회 득표율을 보면 당시 새누리당이 47.9%,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39.3%를 차지했다. 양당을 합하면 87%가 넘어 거의 싹쓸이를 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과 함께 4인 선거구를 확대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그때마다 거대 양당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변화의 물꼬가 트이게 되는 것일까? 지난해 말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그동안 한 개도 없었던 4인 선거구를 35개 이상으로 늘리는 개혁 방안을 제시한 것. 문제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의회는 지금 민주당이 60%가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꽤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두 당이 반대 의견 입장이라 가지고 통과가 쉽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올해 지방선거가 임박했고 선거구 획정이 법정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이전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의회가 이게 통과가 안 되면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는 걸로 이전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을 거다. 대전에서도 최초로 이번 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 4인 선거구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대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동구와 중구에 각각 한 곳씩의 4인 선거구를 획정하기로 결정한 것.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는 인구와 행정구역, 지세와 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 확정하되 하나의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인구수와 행정 동수를 일정 비율로 반영해 각 구별 의원 정수를 정한 뒤 개별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대전에서는 동구 1선거구와 중구 2선거구 두 곳만이 4인 선거구가 된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회의를 가졌고요. 그리고 간담회 그리고 시민 공청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고 받지 못하면 낙선이고 이러한 구도로 다 가고 대전시는 실제로 기존의 두 개 정당 이외에 당선된 사례가 지난 선거에서는 없었어요. 기초의회 의원들의 정당 충성도는 높일 수 있는데 그게 과연 주민들을 위한 어떤 정치나 봉사를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4인 선거구 도입에 대해서 이번에 같이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된 거다. 대전시는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해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전에서 처음 시도되는 4인 선거구 획정안이 대전시의회를 그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거대 정당 중심의 광역의회에서 마음먹기에 따라선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무시하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전시의회의 경우 현재 전체 의원 22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15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자유한국당이 4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이 반대하면 4인 선거구 도입은 무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처음으로 2개의 선거구를 4인 선거구를 주는 걸로 이번에 결정을 했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기존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쪽에서 지금 시의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반대를 하는 그런 기류가 있다. 여전히 우리가 사회의 변화에 대한 또 정치 변화에 대한 욕구들이 그동안 많이 분출이 됐지만 정치인들의 현실 정치에 있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은 여전히 변화하지 못하고 있고 시대의 변화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최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시의회에 선거구 획정위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2006년부터 이 선거구 확대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2006년, 그다음 2010년, 2014년까지 계속 소선거구제를 유지했고 그전에 그리고 이거를 지역에서 좀 공청회도 열고 각 정당, 의회 이런 의견 듣는 과정도 있어야 했는데 전혀 없었거든요. 민주주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제도고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당한 절차와 제도를 거쳐서 이걸 마련한 안이거든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여성이나 청년 같은 그 정치 신인들이 등장하기 좋은 선거제도죠. 다양한 정당이나 정치적인 신인들이 기존의 그 정치인들과 경쟁할 수 있는 좋은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나 정치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중대선거구제를 대전에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꾸준하게 주장을 좀 해왔었고요. 대전광역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사실상 그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양한 분들이 들어가야 이분들이 그다음부터 내가 떨어질 수 있구나, 내가 정당 눈치만 봐야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실제로 주민들 눈치를 봐야 되는구나, 이런 측면에서 좀 이분들한테 좀 경고할 수 있게 이제 우리 대전 지역에서 제도를 바꿀 수 있을 때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이분들도 정당 눈치가 아니라 주민들 눈치를 먼저 봐야 됩니다. 흔히 촛불 정권이라 부르는 문재인 정부. 정권 교체를 이룬 촛불 민심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을까?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저는 마음은 좀 공정한 사회가 되고 이렇게 좀 정치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출발점이 이번 6.13 지방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몇몇 구의원을 어떻게 뽑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런 촛불이 바랬던 공정한 사회 그리고 정치가 개혁되는 것, 이 출발점이 이번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이 선거구 획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될 6.13 지방선거. 또다시 깜깜이 선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열렸던 국회 본회의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만약에 다음 주 28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불발된다면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예비 후보자 등록 등 선거활동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대로라면 정치 신인들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의원 정수 증원을 놓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규모를 놓고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지금 국회가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시도의원의 정수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 개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은 아예 뒷전으로 밀린 상태입니다. 매 선거 때마다 이렇게 선거구 획정 시한을 훌쩍 넘겨서 선거법을 통과시키다 보니 예비 후보자들은 물론이고요. 매번 지역 유권자들의 혼란도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남은 선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주 본회의에서는 각 당이 대화와 타협에 나서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대전 지역 최초 4인 선거구제 도입, 대전시 의회의 결정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PD 수고하셨습니다.